예, 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은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초청을 드렸습니다.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부동산 규제를 푼다, 만에 얘기도 워낙 많고, 지금 이제 작년 말 이후부터 보면은 약간 시장이 이제 몇 군데 약간 고가 지역만 좀 잘 나가고 나머지는 약간 꺾이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초에 대표님께서 이제 다른 데랑 인터뷰하셨던 거 보면은 10% 상승을 예상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 환경이 좀 바뀌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때의 기조를 유지하고 계신 건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근데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면, 올해 예상하는 거에 대선 결과를 넣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결과랑 크게 상관없이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네. 올해 시장 전망치를 지금 3월달 거의 다 끝나가는데, 굳이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거 결과는 결국 공약집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네.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규제 완화 쪽으로 되게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정도로 그냥 약간 회귀하는 정도죠. 정도지. 네. 세금도 보시면 2017년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2020년으로 돌려주는 그쵸, 2020년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진폭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제 생각엔 대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말하기는 원래부터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3월 말이지만 6월달 이슈, 6월 1일에 지방선거 이슈가 더 중요하지 않나. 올해는 사실 그게 원래 더 중요한 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만 놓고 본다면.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 정책에 이제 부합하는 또 지자체장들이 나와주면 그런 지자체들의 뭔가 계획들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합을 맞출 거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그런 공약집 내용 잘 보시고, 이번 6월 달에 이제 지자체장 선거 공약들, 그걸 좀 잘 맞춰보시면, 어차피 지자체장은 또 4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 5년이고 하니까, 그 임기가 딱 안에 들어와 있어서, 좀 힘이 날라면 날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푼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똘똘한 채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양도세 규제 풀어주면은, 이제, 그걸 풀고 더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똘똘한 한 채 얘기는 지난 5년간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 흐름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이 그런 거잖아요. 네. 강남의 주요 이제 대형 평수들 가격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직전 거래가 대비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니까 네. 그런 흐름들은 강화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움직임도 함께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2022년도 이후에 걱정하는 거는 임대 시장이거든요. 임대 시장을요? 네. 제가 올해 일기 신도시를 좀 주목해 본다라고 작년 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들이 저보다 더 빠르게 캐치하시겠지만 최근에 생각지도 않았던 단지들에서 정비 조합들, 네. 조합 아니면 추진위원회, 네. 지금 동의서 진구 이런 것들을 정말 여기저기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과 지금 이번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정비 사업을 좀 진행을 수월하게 해드리겠다. 네. 거기에 이제 지자체장들도 역시나 더 수월하게 해드리겠다는 말을 꺼내면 네.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임대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이 좀 빠르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임대는 결국은 다주택자를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5년간 다주택자를 상당히 좀 괴롭혀왔던, 네. 상당히 괴롭히면 결국은 시장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2020년 이후로 더 빨라졌는데, 네. 2020년에 나왔던 그런 임대차 입법, 네. 또 계약갱신권 물량 올해 또 나와야 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조금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규제를 풀어준다 어쩌고 해도 일기 신도시 자체가 사업성이 그렇게 썩 나오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대차 시장을 걱정하시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기 신도시 쪽에서도 이게 진행이 되면은 임대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사시던 분들이.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는 진행을 못할 것 같다는 반론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남들의 의지 문제잖아요. 네. 타인들이 얼마나 행동을 빠르게 할 거냐를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남들은 급해요. 하고 싶고. 네. 두 번째는 그런 의지의 이제 배경이 하고 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떠올려질 정도로 네.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또 달라지죠. 뭐냐면 옛날같이 좀 분담금 안 내고 좀 싸게 가볼까. 그게 아니라 돈 좀 넣어서 좀 제대로 좋은 거 갖고 오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제 눈앞에 좀 대충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분담금 얼마 내면 얼마쯤 되겠구나. 그런 계산이 나오면 의견 일치가 빨라지겠죠. 저는 그게 사실은 되게 이번 5년 정부,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켜준 것 같아요. 자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기 거에 돈을 얼마를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할까 말까는 생각보다 쉽게 결정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은 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분들의 그런 의견들의 이제 배경은 좀 남들을 좀 많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분담금을 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올라와 많은 있는 상태인가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들이 항상 용적률이라는 그 네, 그거, 규정에 이제 걸려 있는데 용적률에 룸이 많으면 내 돈이 덜 들어가는 거지 용적률에 룸이 좀 없으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용적률 없어서 못 짓는다는 얘기는 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시면 이제 건물로 꼬마 빌딩이라는 말로 바꿔놓으면 그러면 뭐 이종 주거는 용적률이 없고 그 다 사서 새로 부셔서 다시 지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그게 돈이 안 되면 하겠어요? 요즘같이 건축비도 많이 비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꼭 이거 용적률 없어가지고 뭐 저희 단지는 뭐 룸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해서 그 용적률의 한계를 이겨볼 생각은 안 할까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적극적인 생각은 특이하게도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생각은. 최근 상계나 목동이나 일기신도시 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가고 때문에 뭐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매수 지금 관심 가질 타이밍이 맞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도강 이야기는 제가 한 2019년도쯤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노도강 금광구 네. 주목해서 본다 얘기를 그때쯤 했던 것 같고 네. 그때쯤이 딱 그 연차가 대충 되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네. 상계부터. 네. 상계는 됐죠. 그래서 네. 이제 벌써 진행 엄청 잘 되고 있는 거고. 네. 목동은 뭐 옛날에 됐고. 네. 목동도 안전진단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네. 근데 그런 데들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주민들의 의지 정말 강하게 하겠다. 분담금 내겠다.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그건 한번 동네 가보셔서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 주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센지. 네, 저는 의지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견 일치도 그렇고 정말 해야 되겠다가 마음을 먹으면 양보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좀 의견이 안 맞아도 좀 큰 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행한다 그런 데들을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에 말씀드렸다고. 네. 그런 지역들은 저는 올해는 일기 신도시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 일산, 평촌이 조금씩 다 좀 다를 거다라는 이제 어디가 좋냐. 다 다르죠. 네. 왜냐면 각 도시마다 개발된 그 계획 자체가 다르고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했던 목표 자체가 달랐던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200만 호, 뭐 수도권 일기 신도시 뭐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현황을 잘 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 저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분당을 내가 뭐 집을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면 분당도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좀 좋다고 보시는지. 이 재건축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누가 더 오래됐나부터 보면은 거기부터 될 수 있잖아요. 조건이. 네. 어쨌든 이게 행정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네. 그럼 빨리 진 데부터 빨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빨리 진 데가 어디지? 시범단지. 그러면 시범단지라는 얘기 나오고 거기 네. 진행이 제일 빠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 진행은 빨리 될 수는 있는데 진짜 빨리 할까? 그게 아까 제가 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밖에서 보기에는 네.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의지가 약해 보이고. 네. 근데 그것들은 좀 잘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받아들이시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 뭐 아니고 저 뭐 저거 뭐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만약 갖고 있는 질문인데, 이제 일기 신도시를 많이 이제 올해 초부터 많이, 작년 말쯤부터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서연관과라고 또 하셨는데, 네, 또 네. 다른데 일기 신도시 말고 좀 다른데 또 혹시 관심 가질 만한 데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기 신도시가 네. 수도권 일기 신도시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200만 호라는 거 안에 네,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30만 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170만 호는 무엇이냐 어딘가 다 있거든요. 네, 그게 다 뭘 의미하냐라고 네. 하면은 노태우 정부 때 계획이 돼서 김영삼 정부 때 대충 다 지어진 네, 그런 약 200만 호 물건들은 사실은 컨디션이 똑같은 거죠. 지금 돌아온 상황들을 봤을 때 똑같은데 네. 이제 그것들에 이제 거기 보유하신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투자 상황에서는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조건이. 그 단지 분위기나 주민 분위기를 좀 면밀하게 좀 네. 가서 내가 직접 뭐 임장을 가든지 해서 좀 네, 보는 게 네. 좋다고 보시는 왜냐면 거네요. 누구는 용적률이 별로 안 비는데도 재건축하겠다고 그러고 누구는 리모델링 하겠다는 벌써 이거부터가 좀 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살만한데 뭘 집을 부셔 이런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데들도 있죠.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속도를 좌우하니까 속도가 중요하죠. 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서울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서울은 여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상황인가요? 일기 신도시가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도 벌써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상계 같으면 80년대 말에 그렇죠. 지었고 예. 목동 같으면 85 85년 쯤 그렇죠. 지었고 네. 목동 근처에 있는 광명 같으면은 철산주공이라는 단지 그렇죠. 그쯤 지었는데 한 절반이 뭐예요? 거의 다 재건축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일기 신도시 언저리에 지었던 하안주공도 지금 못지않게 빠르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서울은 어떨 거냐? 네.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고 많죠. 예.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6월 달에 지방선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작년에 보궐선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막상 바뀐 게 없잖아요. 그건 거의 없었죠, 사실. 그러니까 뭐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네. 막상 뭐가 뭐 된 건 없어요. 네. 서울의 문제죠, 그게 항상. 재건축을 해야 상품이 더 예쁘게 네. 나오죠. 2020년대식으로 뭐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가 아까 걸림돌이에요. 근데 상품성이 아주 이상하게 나올까? 리모델링도. 2000년대 중반처럼 막 이거 이상하게 예. 나올까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작년에 개포에서 한 거. 저 그거 예. 좀 놀랬거든요. 아. 되게 잘하네. 네.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예. 뭐 말해도 되나요? 뭐 예. 구단지 그거 한번 가보시면 예, 예. 깜짝 놀래요. 아 좋다. 아 건설사들이 확실히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구나. 상품성이라는 거 준비를 많이 했구나. 생각보다 리모델링 상품성도 건설사들이 네. 많이 수준이 높아진 상황. 그리고 옛날에는 뭐 특정 건설사들만 했었는데 그 상위권 업체들도 막 들어오니까 네. 확실히 경쟁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 주는 것 같아요. 출규제 완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긴 한데 반갑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구매력이 다 높아지는 거여가지고 집값을 또 올리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된다. 이럴 때 대출이 실제로 풀리면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냐고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 주거 환경에 만족을 하나? 그러니까 투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똘똘이 한 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거주하는 집으로 그걸 대치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내가 사는 집들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자꾸 불안을 키우잖아요. 네. 똘똘이 한 채라는 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다들 그 불안감이 커지시는 분들은 그 대출이라는 게 또 안 나와서 지금까지 못 갈아탔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투자 관점을 제거하고 네. 당장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네. 차는 다 바꿨는데 네. 차는 다 더 좋은 차로 다 바꿨는데 네. 집은 계속 안 좋으니까 네. 결국은 그 니즈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쌓여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갈아탈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하시지 않겠어요? 최소한 1주택자라면? 왜냐면 더 좋은 집들이 눈앞에 자꾸 보이는데 그렇죠. 평수도 그동안 넓히고 싶고 사실은. 근데 뭐 15억 넘게 네. 대출 안 나온다 어쩐다 네. 해서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옮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출이 좀 완화되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좀 많이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올해 7월이 이제 시행 2년이잖아요. 좀 임대차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지를 지금 물어보시는데 걱정이에요. 상대적으로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2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도. 아니 그거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 너무 싸게 있는 집들이 많아요. 아까 그 갱신권을 사용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2021년에도 좀 올랐고 네. 2020년에도 또 올랐고. 그때 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전 거래가 예. 거기서 이렇게 대충 갱신권 써가지고. 예. 그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이제 선호하는 그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초반에도 얘기하셨지만, 강남 쪽에서도 이제 대형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대형 선호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지금 보시네요? 한 15년 정도 된 얘기인데 왜 지난 15년간은 큰 집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저는 해보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기가 하나인 집들, 네. 자녀가 하나인 집들은 아유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셔서 가정을 일구지 않으신 분들은 아유 뭐 됐지 뭐 네. 약간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나이대가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시장 참여자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이를 둘 정도 낳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세대 차이 아니었던가? 요즘 그 생각을 거꾸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집이 이 정도면 족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요 정도에서 이제 소비를 적당히 제약을 하고, 네. 나머지를 뭐 옷도 사고 브로치도 사고 뭐 차도 바꾸고 이렇게 갔던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요즘 이쪽 시장에 들어오는 세대들은 생각이 또 바뀐 거 아닐까. 저는 요즘 약간 이런 걸 주목을 해보고 있어요. 올해였던 기억인데 모 아파트가 용적률을 500몇 % 정도를 받아 리모델링 하는 걸로. 네네, 나왔죠. 한강변에. 네. 청담동이죠. 그런 식으로 풀리면 풀리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용적률 없어서 뭐 다 못 부숩니다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 중에 아주 상품성이 아주 별로인 거 말고 뭔가 입지적이나 뭐나 좋은 것들은 아까 조금의 터치, 돈 조금 넣어서 확 좋게 만들면 좋을 수 있겠다 생각들을 하시면 하는 거라, 저는 그 용적률 그 함정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용적률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데 네. 그거보다 사업성이 조금 나쁠 뿐인 거지. 이번 정부 5년 동안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업성이 다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엔 한 20년 전 컨셉인 것 같아요. 5층짜리 아파트가 질비해서 네. 이거 뭐 용적률 안 나와. 87%니까 네. 이거야말로 재건축이야. 그때는 그게 맞았죠. 네. 네. 근데 그거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런 게 많이. 네. 근데도 아직도 그 관점에서 재건축을 바라보시니까 이거는 뭐 분담금 없이 30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해석이 많은 것들을 좀 잘못 보게 만든다. 물론 그러면 훨씬 좋다는 거는 저도 인정해요. 네. 윤석열이 용산 시대가 열리면 용산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용산 주변은 어떻게 될지 좀 전망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말이 많잖아요. 뭐 용산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용산구에 생각보다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네. 생각보다. 네. 이촌동에만 잔뜩 있고 나머지는 다 미군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태원동에 고급 주택이냐 네. 이런 이슈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뭘 말을 못 하겠는 것 같아요. 한동은 이촌동 스스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스스로? 들면 한강변에 네. 지금 뭐 그 서울시 규제가 뭐 없어져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층고 규제도 없어지고 네.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거랑은 큰 당선인이 얘기했잖아요. 영향 안 준다고. 그 이자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타워 팰리스나 잠실 롯데캐슬 같은 거는 리모델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잘 지은 건물은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네. 잘 못 졌기 때문에 다시 짓는 거지. 네. 기가 막힌 건물을 못하러 부셔요. 사실 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거의 100년 다 돼가는데 네. 뭐 오래됐다고 30년 연한 넘었다고 부순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오해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100년 가고 200년 간다고 로마 시대 거 남아있다. 그때 로마가 제국이고 엄청 잘 살아서 잘 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산 적이 얼마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타워 팰리스 같은 것들이 제가 느끼기로 대한민국 주택에서 사실 처음으로 제일 잘 된 집이에요. 그런 집을 부술 이유가 왜냐면 지금도 다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시니까. 네. 재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이유가 주차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차가 제일 심각해요. 네. 조그만 평수들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들을 왜 부수냐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답은 개보수죠. 근데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네. 주거 상품을
대수선을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죠. 없었죠. 근데 건물 사셔서 대수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죠. 예. 신기하죠. 네. 그 생각의 전환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당장 나 사는데 아무 불편함 없고 우리 집은 내가 수리 잘 해놔가지고 불편함 없는데 뭐 왜 그래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하면 네. 저희 집 로비도 좀 낡았고 저희 단지 수영장도 좀 낡은 것 같아서 좀 손 한번 다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커튼홀도 좀 낡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아까 의견 일치가 나오면 네. 장충건 많이 쌓여 있을 테니까 대수선으로 그냥. 한번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돈 모아서 한번 해도 되는 거고 그 생각은 아직 안 하죠.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는 너무 폭력이에요. 풀릴까요? 그리고 풀린다면은 최근 수혜를 받던 도곡동 반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행정 폭력이에요. 제가 이거 대놓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 거래가 안 되면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이 사라지는 게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효과가 아무리 있어도 시장은 존재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지자체장이 하는 거거든요. 네. 6월 달에 결론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린다면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수혜지였던 도곡이나 반포 같은 경우는 뭐 내릴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살 수 없게 해놨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 네. 같으면. 그러면 수요자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못 푸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서울도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어가지고 전 잘 모르겠어요. 공약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 눌려있던 곳은 꽤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이지만 올라가고 있고. 쭉쭉쭉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결국은 눌러놓는 거잖아요. 네. 누르면 스프링처럼 팡 튀죠. 네.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면 차라리 좀 충격이 덜한데 네. 자꾸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이상한 모습을 만들면 너무 좀 반동이 크니까. 네. 그리고 수도권의 GTX 이외에 좀 신설되는 철도 라인 중에 주목하시는 데가 있는지. 이거 올해 초에 한번 말했었는데 네. 뭐 얼마 전에 개통했던 진접선도 진접선이요? 뭐 올해 신림선도 서울 네. 개통하고 네. 저것도 개통하잖아요. 그 옛날에 대곡소사라고 불렀는데 네. 서해선 네. 북부 연장 이거 일산까지 가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많죠. 신림선이 되면은 그쪽 신림동 그쪽 일대는 좀 많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는 많이 거죠? 보죠. 이거 제가 학생 때 경험을 해본 건데 네. 거기 진짜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실 그 막혀서 그 신림사거리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괴롭죠. 네. 근데 그게 해결되잖아요. 근데 네.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2호선도 환승돼, 7호선도 환승돼, 9호선도 환승돼. 이건 뭐 상당히 좀 크죠, 영향이. 한남뉴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찐 부자들이 보는 한남뉴타운의 미래는 어떨지, 그리고 뭐 그냥 단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한남뉴타운의 신축이 이제 건너편의 반포의 준신축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세라고 보시니까, 한마디로 한남뉴타운 어떻게 보시는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개발해서 뭐 나쁠 게 있겠어요. 개발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 네. 근데 아까 뭐 강남하고 꼭 비교해서 말하라면 제가 뭐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죠. 근데 그거는 다들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 차이가 그래서 있으니까. 개발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 근데 조금 네. 전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대. 찐부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찐부자가 아파트는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는 조금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결국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네. 살기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네. 그 물건을 봐야죠. 어떤 물건이 나올 거냐. 네. 근데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부자들은 대형 평수 좋아하잖아요. 네. 네. 내가 좋아한다. 그런 게 좀 나와주면 네. 더 좋은 그 결과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또 벌써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1시간이 벌써요? 훅 지나가지고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